그러면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이 내일 아침 내 지갑을 어떻게 텅 비게 만들지 상상해 보셨나요? 매일 주요 기사들을 쫙 뽑아서 하루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방대한 소식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오늘 자료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아주 민감한 정책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가 얽혀있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팩트, 그리고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만 냉철하게 파헤쳐볼 겁니다. 자, 당장 불길이 치솟고 있는 중동부터 가보죠.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지상군 1만 명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떴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타협 대신에 약간 무력으로 숨통 끊기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만 명이 그냥 국경에서 무력 시비만 하는 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타격 작전을 한다는 건가요? 네, 이미 페르시아만에 있는 해병대나 공수사단이랑 결합해서 이란의 핵심 동력을 아예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최후의 일격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와, 숨통을 끊는 일격이라면 타겟이 뻔하겠네요. 제가 군사작전 지도를 좀 쭉 분석해보니까 네네. 하르그 섬이라는 곳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이란 원유 수출의 한 90%가 빠져나가는 완전 심정부잖아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하르그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목줄을 쥐고 있는 라락섬, 아부무사섬까지 한 번에 장악하는 플랜이거든요. 완전 에너지 스위치를 내려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란 내륙 깊숙이 있는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우라늄을 탈취하거나 벙커버스터로 붕괴시키는 극단적인 옵션까지 지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미군 인명피해 리스크가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란 경제랑 군사 인프라를 문자 그대로 초기화시키겠다는 거죠. 벼랑 끝 전술이네요, 정말. 근데 문제는 그 이용만리의 벼랑 끝 전술이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 전광판을 미친 듯이 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체감이 확 되죠, 지금. 오늘 0시 기점으로 2차 연료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잖아요. 휘발유랑 경유 최고 가격이 1차 때보다 무려 리터당 210원이나 뛰었어요. 네, 이제 리터당 2,000원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어제 세종시 같은 곳은 10원이라도 쌀 때 기름 넣겠다고 차들이 인도를 다 점령해버렸고요. 싼 주유소 찾아주는 앱, 그 오피넷의 서버가 아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차 없이 곧바로 서민 경제 멱살을 잡는 현장인 거죠. 맞아요.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선 중동의 포성이 곧 내 월급이 증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분통 터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동네 주유소 한 800여 곳이 최고 가격제 시행 전부터 발빠르게 가격을 확 올려버렸단 말이죠. 지하 탱크에 있는 기름은 어제나 지난주에 싼 값에 사온 재고잖아요. 아, 그 꼼수, 네. 아니 이건 마치 빵집 사장님이 어제 싸게 산 밀가루로 오늘 빵을 구우면서 네네. 오늘 아침 밀가루 도매가 올랐으니까 빵값 20% 더 내세요 하고 덤터기 씌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전형적인 가격 전가의 비대칭성이죠. 국제 유가 내릴 때는 비싸게 산 재고 남았다 하면서 천천히 내리면서 맞아요. 꼭 그래요. 오를 때는 당장 내일 기름값 올랐다고 즉각 올려버리거든요. 정부가 엄포를 놔도 당장 2,000원 돌파 앞두고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에너지 안보 최전선이 우리 동네라는 걸 실감합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이 중동 위기였다면 내 지갑 터는 두 번째 범인이 또 있습니다. 달러 얘기군요. 맞습니다. 바로 달러의 힘이죠. 중동 불안해지면 무조건 안전자산인 달러 찾잖아요. 근데 이번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달러 지폐 디자인이 바뀐다고요? 네, 오는 6월부터 미국 100달러 지폐에 파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현직 대통령 서명이 지폐에 들어가는 건 완전 처음 아닌가요? 미국 화폐 역사상 1861년 이후로 최초입니다. 원래 거긴 실무자인 연방 재무관 자리거든요. 예전에 그 1달러 동전에 트럼프 얼굴 새기려다가 법에 막혔었잖아요. 생존 인물은 안 된다고. 네, 그 우회로를 서명으로 뚫어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정치인이 자기 과시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큰 그림이죠? 달러가 전 세계 부의 기준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이름을 새긴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달러 패권이라는 브랜드를 국가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박아넣겠다는 치밀한 전략이에요. 와, 달러의 권위를 그냥 현 정권의 권위랑 동기화시키는 거네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그 강달러 파도를 지금 한국 증시가 온몸으로 맞고 있단 말이죠. 어제 지표 보니까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어치를 내던졌어요. 장중엔 520선도 깨졌었죠. 네,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 무너지면서 17만 9천 원대로 주저앉았고 SK하이닉스도 88만 원 터치했고요. 환율은 1,500원대 중반을 돌파했습니다. 완전 달러 엑소더스예요. 거시적인 악재에 기술적 조정까지 맞물려서 심리가 얼어붙었거든요.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외국인 자금 의존도 높은 시장은 이런 강달러 폭풍에 가장 먼저 깊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다 말라붙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구원투수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네, WGEG 피해 편입이 있죠. 맞아요. 세계 국채지수, 다음 달부터 한국 국고채가 여기 편입되잖아요. 글로벌 펀드들이 우리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건데 이게 90조 원이나 들어온다고요? 네, WGEGPI 추종 자금은 기계적으로 국가 비율을 낮춰서 사야 하거든요. 중국은 36개월 걸쳐서 천천히 들어왔는데 우리는 단 8개월 만에 90조 원이 쏟아집니다. 와, 8개월 만에요? 하루에 거의 5,700억 원씩 원화 매수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한 20원에서 30원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90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환율이 무조건 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료들 꼼꼼히 보니까 환율 하락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많던데 제가 놓친 메커니즘이 뭔가요? 그게 액면 그대로 숫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복병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환해지 비율입니다. 아, 환해지. 그 외국인들이 환율 변동 손해볼까 봐 미리 보험 들어두는 그거요? 맞습니다. 채권은 장기 투자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선 이자 잘 받아도 나중에 원화 가치 폭락하면 환전할 때 손해니까 한국 채권 사면서 동시에 미래에 정해진 환율로 다시 달러를 사는 선물한 매수 계약을 걸어버려요. 아, 샀다가 파는 걸 동시에 묶어버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돈은 들어오는데 방어막 치느라 허공으로 다 상쇄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복병은 뭐죠? 4월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선입니다. 아, 4월. 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배당금 주는 달이잖아요. 그 규모가 한 12조 원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 원화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보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림이 싹 그려지네요. 앞문으로 90조 원이 채권 사겠다고 들어오는데 둘문으로 12조 원 배당금이 달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이 두 자금이 쾅 충돌하니까 환율 안정은커녕 일시적으로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냉철한 분석인 거죠. 결국 거시경제는 줄다리기네요. 근데 이렇게 환율 폭풍 속에서 코스피가 무너지는데 코스닥은 나홀로 0.43% 오르면서 버텼더라고요. 네, 방어선이 아주 뚜렷했죠. 옛날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아니에요. 완전 바이오로 판이 엎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 6개가 지금 제약 바이오입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죠. 저 3천당 지약 차트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올해만 주가가 373% 뛰어서 단숨에 11만 원대 황제주가 됐더라고요. 23년 에코프로 이후로 처음이죠. 네, 근데 예전 바이오 열풍은 막 실체도 없이 임상 들어간다더라 소문만으로 올랐다가 폭락했잖아요. 이번엔 펀더멘털이 좀 다릅니까?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랠리는 철저하게 실적과 기술력 기반이에요. 삼천당 제약은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비만 치료제나 인슐린 성과가 확실하고요. 아, 실체가 있군요. 네,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곳은 그 기술 자체를 글로벌 빅파마에 조 단위로 수출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막연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든 말든 이 기술 가치는 안 흔들린다는 거고요. 그렇죠. 완벽한 피난처로 인식된 겁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펀더멘탈 변화에 적응하듯이 국가도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 때문이죠. 이재명 행정부가 던진 화두들이 다 이거랑 맞물려 있더라고요. 네, 국방 시스템 수술이 가장 시급했죠. 네, 선택적 모병제 얘기가 나왔어요. 징병제 뼈대는 2대, 첨단 무기를 다룰 장기 복무 지원병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출산율 보면 10년 뒤엔 총들 청년 머리수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인해 전술식 군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을 드론이나 AI 중심의 현대전 스펙으로 돌파하겠다는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도 묶어서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 억지력을 빨리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군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타는 지하철 풍경도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개편안 드디어 도마에 올랐네요.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겠다는 건데 파장이 크겠죠. 근데 제도가 처음 생긴 1984년엔 노인 인구가 4%였어요. 아, 고작 4%요? 네, 그때는 국가가 감당할 만했죠. 근데 지금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하철 누적 적자가 3조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4% 채용일 때 넉넉하게 맞춘 옷을 20% 거구한테 억지로 구겨 입히니까 예산이 뻥뻥 터지는 거네요. 비유가 딱 맞습니다. 영국 런던은 이미 출근 시간엔 노인도 요금 내게 해서 혼잡도 줄이고 있고요. 일본은 아예 일괄 무임승차 없애고 소득별로 바우처 줍니다.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합리적 복지로 넘어간 거군요. 네, 우리도 이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치열하게 합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변하는 숫자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건데 이런 개혁하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 다주택자 관련 보도 보셨군요. 네, 합계 출산율 0.99명, 청신호 켜졌다고 정부가 매일 집값 안정 외치는데 정작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보니까 참모진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예요. 정책 신뢰성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거죠. 물론 다주택자가 다 투기꾼은 아닙니다만 국민들한테 출산율 위에 고통부담하자 해놓고 윗선은 반대로 움직이면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권력자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언론의 쓴소리 진짜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신뢰라는 자본 없이는 어떤 개혁도 안 돌아간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자, 거시적인 파도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내일 호르무즈 해협 포탄 떨어지는 거 제가 막을 수도 없고요. 개인이 통제하기엔 너무 거대한 변수들이죠. 네, 그래서 시선을 내 안으로 싹 돌려보겠습니다. 환율과 전쟁은 통제 못해도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팩트 하나 가져오셨죠? 네, 라트비아 연구팀이 유럽 유방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건데요. 걷기가 생명연장 무기라는 걸 분자 단위로 증명했습니다. 평균 41세 여성들이 러닝머신에서 30분에서 45분 걸었을 뿐인데 아주 공격적인 유방암 세포 활동이 억제됐다고요? 네,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단백질 덕분입니다. 마이오카인요? 운동할 때 근육이 땀 흘리면서 이 단백질을 뿜어내거든요. 이 마이오카인이 풍부해진 혈액을 악명 높은 HER2 양성 유방암 세포에 투여했더니 오, 어떻게 됐나요? 암세포 분열 속도가 뚝 떨어지고 생존력 자체가 약화됐습니다. 마이오카인이 암세포 증식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꺼버린 거예요. 와, 내 다리가 천연 항암 공장이었네요. 근데 청취자분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동네 산책하듯 터덜터덜 걸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조건이 명확해요. 숨이 가쁠 정도로 중등도 강도로 걸어야 합니다. 심장 뛰고 땀이 맺혀야 단백질이 쏟아진다는 거군요. 주 5회 하루 30분 숨차게 걷기. 이건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내 몸에 항암 방어막을 치는 생존 투쟁이네요. 우리가 유일하게 총재할 수 있는 작은 의지가 가장 과학적인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BT의 5분 세상 읽기 정말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기름값 공포, 트럼프의 강달러 전략, 한국 증시와 바이오 선전, 그리고 인구 구조에 맞춘 군대와 지하철 개편, 마지막으로 30분 숨찬 걷기까지. 전혀 무관해 보이던 기사들이 거대한 변화와 생존법으로 연결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파도를 읽는 자는 올라타지만 외면하는 자는 휩쓸리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결국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이나 인구 붕괴 같은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그저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건강이라는 방어막을 구축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 꽉 막힌 만원 지하철에 구겨 탈지 한정거장 만져 내려서 숨차게 걸어갈지 선택하는 것. 그 주도적인 결정 하나가 통제불능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꼭 답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탐구 시간에도 세상의 연결고리를 명쾌하게 해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